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지명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이번 주에 대법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해 갖고 재밌는 판결, 꽤나 주목받을 만한 판결이 두 개 나왔거든요. 하나는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 코스 레이아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실제 골프 코스를 설계한 회사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루이비통하고 강남사라고 하는 수선집이죠. 수선집에서 이 리폼을 한 것이 상표권, 루이비통 상표권의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루이비통하고 강남사 간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스크린 골프장 상대로 스크린 골프장의 모델이 된 코스를 설계한 그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일반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루이비통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은 이렇게 제품을 단순 수선이 아니라 리폼이죠. 새로 만드는 재창조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상표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이고, 사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일반적인 수선, 수리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굉장히 나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선을 하는 것 자체까지 상표권 침해다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수선하시는 집들이 굉장히 솜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어떤 백, 루이비통 백 같은 것들, 이런 명품 백을 리폼이라고 했죠. 이번 판결에서도 리폼을 해서 한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루이비통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기도 하고 오랜 동안 자신들의 전통과 기술을 지켜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회사 입장에서 이거 자기들이 내지도 않은 그런 이제 새로운 변형된 디자인에다가 루이비통이라는 상표 또 마크가 쓰이는 것 자체가 상표권 침해로서 좀 억울하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일반적으로 어디 좀 뜯어졌는데 그 부분 수선하고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정확하게 리폼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가 이렇게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상표 침해로 보는 어떤 업으로서의 사용 행위 이런 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름대로 그 국민 어떤 정서라든가 실제 사용 형태하고 또 소유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소유자, 가방 주인이 의뢰한 게 아니라 직접 이 수선집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새로 리폼하는 거는 상표권 침해에 여전히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수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리폼을 하면 새로운 형태가 되니까 완전 다른 상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이 내 상표를 완전 다른 것에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는 리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봤던 것인데, 이번에 좀 판결이 대법원의 태도가 변경된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할 부분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내가 어디서 당근에서 싸게 샀는데 내가 하나 만들어 갖고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업자가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 팔아야지 하는 건 여전히 상표권 침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수선집에 맡기지 않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리폼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수선집이라고 해도 이제는 주인이 의뢰한 것, 이거는 주인의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업으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행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수선집에 맡기는 것, 주인이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수선집 사장님들은 본인이 그냥 어디서 사갖고 직접 하셔서 만들어 파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수선을 잘 하시는 집들은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김현장 상대로 이기신 강남사 같은 경우도 강남사 말고도 다른 데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1심, 2심에다가 대법원까지 가셨으니까 아마도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셨으면은 수천만 원 소송 비용만 쓰셨을 텐데, 이런 게 참 힘들죠. 그냥 일반적으로 수선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본력이 크고 돈이 많이 버셔서 몇 천만 원 소송 비용을 들일 정도이신 곳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대기업하고 소송하게 되면 그냥 더러워서 안 해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강남사가 굉장히 좀
그 매출이 크시거나 아니면 유명하신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는 국민 감정 이거는 정말로 루이비통의 횡포가 심하다. 내가 대의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큰 비용을 들이신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꽤 큰 비용을 들이셨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곳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분이 끝까지 이런 판결을 이끌어내시게 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상표 사용에 관한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꽤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이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판결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적절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적절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싶고요.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판결 중에 이제 스크린 골프의 코스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꽤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앞두고 즐거운 주말 연휴 보내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